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이제 불파스 13기에 이어서 14기 함께 하게 된 김기현이라고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아직 이제 규제가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그동안 있었던 여러 회사나 이제 짧은 이제 규제에 대해서 조금씩 다루게 되려고 이제 실물 자산 리얼월드 에셋과 이제 STO 이제 토큰 증권에 대해서 조금 이제 다루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RWA 리얼월드 에셋이랑 그 다음에 이제 IBM이라는 회사, 그 다음에 비트본드라는 이제 토큰 증권 거래소, 그 다음에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랑 ADDX라는 이제 토큰 증권 거래소, 싱가포르에 있고요. 그 다음에 체인링크에서 생각하는 리얼월드 에셋, 그다음 바이낸스 리서치와 그 다음에 리얼월드 에셋 점 이제 XYZ라는 이제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조금 약간의 자료와 그 다음에 어, LWXYZ에서 나오는 이제 토크나 자산 연합 TAC에 대해서 조금 이제 짧게 다루겠습니다. 우선 이제 리얼드 에셋은 이제 실물 자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금, 그다음 부동산, 미술품, 그다음에 이제 특허나 이런 탄소 배출권 같은 것들을 이제 토큰으로 이제 씌워가지고 분산 원장이나 디지털 자산으로 이제 만들어서 어,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를 하는데 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 이제 비유동성 자산들을 유동성 자산으로 만든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이제 불려지고 있습니다. IBM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까먹을 수도 있긴 한데 예전에 비해서 좀 명성은 많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2010년 때부터 이제 스마트 시티 사업을 하면서 IBM에서 이제 RWA에 대해서 언급이 나왔었는데요. 2010년부터 이제 스마트 시티 사업을 하다가 2018년에 들어서 ICO 열풍을 이제 IBM에서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토큰 경제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RW에 대해서 어떻게 IBM은 접근을 했냐면은 기존에 있는 스마트 시티 사업을 하면서 나와 있던 이제 저 금융 시스템이라던가 이제 산업 시스템에 필요한 이제 가치 자산들을 이제 RWA에 측정을 하는 방식의 RWA 솔루션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비즈니스 평가나 신용, 그다음 대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트본드라는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와 있는 보고서에 의하면 이제 이더리움과 폴리곤, 그다음 아발란체, 그다음 스텔라라는 걸 대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단 비트본드의 경우에는 유럽 최초의 이제 토큰 증권 발행 회사이기도 하고요. 채권 같은 것도 이제 발행을 하고 있는 비트코인 대출 플랫폼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나와 있는 네 가지 중에서 보시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음, 토큰 증권 현황에 대한 내용과 이제 확장성, 그 다음에 커스터디 솔루션 수용도, 그다음 트랜잭션 이제 수수료, 그 다음에 호환성에 대해서 나온 내용이고요. 여기에서도 이제 ERC20과 ERC1400 토큰에 대해서 토큰 표준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일단 파란색 같은 경우에 ERC20에 대한 내용이고 이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큰 증권에 대한 내용인데요. 대체로 보시면 이제 ERC20은 이제 토큰명, 그다음 심볼, 그다음에 발행량, 그다음에 토큰의 이제 소수점 토큰, 그다음에 토큰에 대한 소각, 그다음 발행 토큰의 정지하는 것과 이제 블랙리스트 소유권에 대한 내용이 다뤄져 있고 ERC1400 같은 경우는 이제 문서를 첨부한다던가 이제 화이트리스트, 그다음에 주소당 최대 토큰 제한을 하는 것과 이제 강제로 전송하는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ERC20과 ERC1400이 이제 발행량을 나타낸 것인데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연간 83%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더리움과 폴리곤, 아발란체 순서로 나와 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모든 기업이 다 똑같은 이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대표적으로 CT 같은 경우에 이제 투자 관련된 거 이제 뭐 하우스빗 같은 경우에 이제 부동산 그다음에 뭐 JP모건에서는 이제 본드나 이제 디파이 그다음 이런 것들 그다음 이외에 또뭐
HSBC 이런 뱅크, 대체로 이제 은행이나 이제 자산운용사에서 이제 토큰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이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국제나 이제 녹색 채권, 그다음 부동산, 탄소 배출권도 역시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스턴 컨설팅 그룹과 이제 ADDX가 함께 나와 있는 이제 보고서인데요. 여기에는 작년 9월 자료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지금과는 조금 데이터가 다를 수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잘 나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ADDX 같은 경우 이제 싱가포르에서 있는 이제 1위 토큰 증권 거래소로 이제 싱가포르 통화청 이제 MAS의 규제를 준수하는 거래소입니다. 여기는 대체로 이제 블록체인이나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나와 있는 다중 자산들을 이제 토큰화로 만들어 가지고 거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의 엔드 투 엔드 거래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전망하는 바로는 최소 16조 달러 이상의 이제 토큰 증권 시장이 이제 2030년까지 이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 GDP의 10%를 차지한다고 하고 있고, 할 예정이라고 보고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 부동산, 채권, 원자재, 그다음 부동산 리츠, 그다음에 ETF, 그다음 뮤추얼 펀드 등 이제 대체 자산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비유동성적인 자산들을 유동성 자산으로 이제 전환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제 메리트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여기 해당 보고서에 의하면 이제 일단 토큰화 자산과 이제 발행, 그다음 관리 감독에 대해서 전통 자산과 온체인 자산을 좀 분류를 해놨는데요. 토큰화 자산에서는 이제 전통 자산의 부동산, 원자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온체인 자산은 비상장 주식, 그 다음에 채권, 그다음 부채, 그다음 디지털 자산, 그다음에 발행 관련해서는 이제 전통 자산은 투자은행인 투자자산운용에서 주로 발행을 한다고 하고요. 그다음 원체인 자산은 토큰 자산 발행사, 유통사, 프로토콜 개발사, 그다음에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 원체인 자산을 발행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관리 감독 같은 경우에는 전통 자산은 이제 리츠나 ETF, 뮤추얼 펀드와 같은 기존의 금융사들이 하고 있었던 실물 자산들을 그대로 이제 분할하거나 이제 관리 감독을 하게 되고요. 원체인 자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우리 암호 자산 같은 를 이제 운영하는 것처럼 생태계를 만들고 기초 자산 같은 경우에는 뭐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제 거래가 되는 이더리움이나 폴리곤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블록체인들을 통해서 토크노믹스를 구성하고 그 안에서 구성된 규정에 따른 토큰 발행 및 거래를 관리 감독을 실시할 것이라고 합니다. 오른쪽 이제 그림 같은 건 이제 전반적인 토큰화 자산에 대한 이제 주기를 이제 메커니즘으로 이제 나와 있는 건데요. 이건 아직 싱가포르 이제 ADDX에서 나온 보고서이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똑같이 될 거라고는 이제 확신할 수 없는데 거의 어떤 프로세스로 전환이 될지 이렇게 좀 도식화되어 나와 있기 때문에 좀 상당히 좀 흥미로워서 가져오게 됐습니다. 일단 맨 처음 왼쪽에 있는 맨 처음 위에서부터 보시면 이제 기업이나 정부에서부터 발행을 해가지고 거래소로 이제 유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커스터디를 통하거나 이제 투자자들을 통해서 거래가 된 다음에 어, 그다음에 이제 거래 및 관리 그 다음에 투자자와 이제 보호목 그다음 이런 걸 모두 다 통틀어 가지고 토큰화를 하게 되는데요. 소유권 이전이나 거래 대출을 통해서 이제 분산 원장을 업데이트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거를 다 ADDX에서는 이제 디지털 증권 거래소로 모두 다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또 이거는 2022년 9월에 나온 거기 때문에 지금은 좀 바뀌었을 수 있긴 한데요. 이 당시에는 이제 싱가포르나 홍콩,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토큰 발행이 안 되고 한국은 사실상 ICO가 금지가 됐지만 뭐 지금은 좀 다르긴 하죠. 그 다음에 인도는 이제 아예 법적으로 제도가 아예 안 돼 있고요. 중국은 인민은행에서부터 기본적으로 발행 자체를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ICO 사업자 등록을 통해 가지고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밑에는 자료를 공유해 드릴 테니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럽연합과 영국, 미국, 그다음 아랍에미리트, 독일, 오스트리아, 그다음 스위스 모두 다 토큰 발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체인링크 같은 경우는 이제 온체인 상의 암호 자산과 디파이를 오라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시작이 되었고요. 지금은 이제 2021년 한 2년 전쯤 이제 체인링크에서 블록체인과 기존 이제 어, 오프라인 데이터를 이제 크로스체인 상호 운영성 프로토콜을 통해서 디파이를 지원하기 위해 CCIP를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CCIP의 그냥 간단하게 특징 같은 경우는 이제 토큰 전송을 되게 간소화할 수 있고 토큰을 프로그래밍 할 수 있으면 이제 ARM이라 가지고 능동적 위험 관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체인링크에서 바라보는 것도 똑같은 건데요. 웹과 웹3 사이에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지금 중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에서 리얼월드 에셋이라고 하면은 어, 골드, 그다음에 스탁마켓, 글로벌 부동산, 그다음에 이외의 것들 이제 보험이나 이제 글로벌 트레이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리얼월드 에셋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스위프트와 이제 체인링크가 어, 파트너십을 맺고 함께 일을 하게 된 지가 좀 몇 개월 좀 됐는데요. 여기 스위프트의 경우에는 통화 같은 걸 실제로 이제 교환을 하기 위해서 온체인 데이터를 전환해가지고 체인링크를 통해서 거래가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활성화된 거래를 다시 오프체인으로 이제 스위프트에 전달하여가지고 거래를 완성하는 종합 솔루션인데요. 이런 것들을 스위프트와 체인링크가 독점적으로 거의 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 전반의 시장 사이즈에서 체인링크가 상당히 좀 중요시하게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CCIP에 대해서 종합적인 이제 거래 이제 프로세스를 나타낸 건데요. 실물 리얼월드 에셋으로 기반으로 발행된 토큰이 이제 소비자랑 이제 구매자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거기에서 API를 통해 가지고 CCIP 메시징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가 활성화가 됩니다. 이건 한 번에 보여주는 거고. 바이낸스 리서치에서 나와 있는 리얼월드 에셋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9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블록체인만 통해서 나오는 이제 실물 자산과 유동성이나 토큰화, 그 다음에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서 나온 것과 부동산, 기후, 사채, 그 다음에 공공신용을 위한 것과 신흥시장, 그 다음 무역금융을 위한 어, 실물 자산 리얼드 에셋이 나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 현재 이제 디파이 시장에서는 이제 리얼드 에셋이 10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물론 바이낸스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올해 7월에 나온 보고서이기 때문에 지금은 또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정도로 그치만 이제 지난 지 한 3개월쯤 지났으면 이전이긴 한데 그래도 리월드 에셋이 디파이 시장에서 10위를 이미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요. 그중에서 이제 리월드 에셋 기반으로 나와 있는 회사 중에 온도 파이낸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온도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이제 국채나 이런 것들을 주로 채권을 통해 가지고 리얼월드 에셋으로 이제 발행을 하게 되는 곳인데요. 여기는 이제 온도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 거의 리얼월드 에셋이 거의 25%,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ETF를 통해서 이제 미 국채나 고위험 기업체 이런 것들을 이제 담보로 발행을 하게 되는데요. 주로 API 같은 경우에 4.5%에서 7.76%, 지금은 좀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온도 자체에서 위험 등급으로는 트리플 A부터 더블 A 마이너스까지 이렇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토큰 증권이나 리얼드 에셋에 대한 좀 국제적인 규제가 이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하는 거에는 좀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긴 합니다. RWXYG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반적인 이제 리얼드 에셋에 대한 거의 모든 걸 다 다루는 곳이긴 한데요. 아직까지는 데이터가 막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나중에 뒤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제 천천히 설명을 드리긴 하겠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제 디파이와 이제 트레이드 파이, 그 다음에 패시브와 액티브 투자를 위한 이렇게 분류를 회사마다 나누게 됐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이커 다오에서는 이제 메이커 다오 같은 경우에 이제 다이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게 되는데 이곳에서도 이제 안전 자산, 그 자산의 이제 리저브를 이제 안전 자산을 보관하는데 여기에서도 미국채와 같은 이제 안전 자산들을 비중을 높이게 된다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이제 디파이 대출을 하는데 리얼 에셋을 이제 담보로 이제 디파이가 거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 부동산, 그다음에 자동화, 그다음에 핀테크, 어, 크립토 투자, 트레이딩, 그다음에 컨슈머 이제 카본 프로젝트 뭐 이런 것들 탄소 배출권 같은 이런 비즈니스가 분포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채나 채권 이런 실물 자산 토큰들 같은 경우에도 현재 한 5.25% 정도의 평균 이제 API를 기록하면서 이제 이더리움과 스텔라 그다음 폴리곤 순서로 이제 발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꾸준히 발행되고 있고요. 그다음 토크나 자산 연합이라고 TAC 같은 경우 토크나이즈 에셋 콜리 콜리션 이렇게 좀 발음이 좀 어렵네요. 그다음에 에이브랑 베이스 이제 센트리퓨지 그다음에 서클 코인베이스 그다음에 프레디스 골드핀치 RWXYZ 이렇게 해가지고 RWXYZ에서 TAC라는 이제 연합을 만들어가지고 실물 자산 토큰화의 이제 교육 및 대중화에 대해서 좀 목표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전체적으로 개인보다는 국가 및 기업의 수요가 꾸준히 이제 증가를 많이 하고 있고 개인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제 국가에서 특히나 많이 이제 규제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WA에 대한 가치는 기본적으로 실물 자산을 담보로 하게 되는데 실물 자산을 담보로 할 때 이제 명확한 기준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뭐 이더리움은 이더리움, 폴리곤은 폴리곤, 그 다음에 스텔라면 스텔라 이렇게 실물 자산 토큰의 이동이 아직 개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조금씩 이제 점차 이제 개선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ADDX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모든 걸 다 지원하는 거래소가 아직은 제가 현재까지 본 걸로 이제 ADDX 하나밖에 없는데 이 외에 다른 거래소들도 이제 나오게 된다면은 떻게 이제 나오게 될지 좀 부족하게 사례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렇게 명확하게 이제 정답을 내리긴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자산과 암호 자산 모두 다 이 생태계의 이제 실물 자산 이 담보를 통해 가지고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이 국채와 같은 좀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들을 좀 선호하는 것 같고요. 부동산, 채권, 특허와 같이 이제 비유동성 자산을 이제 유동성 자산으로 전환하는 데는 모두가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RWA보다 이제 각국 자산을 이동하기 위한 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가나 지역에 따라 좀 편차가 좀 심하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야는 충분히 무한하게 이제 뻗어날 수 있고 그다음에 산업의 잠재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충분히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건 참고 자료고요. 여기까지.